어제 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안 왔죠, 그죠? 네. 오늘 대원해고 설명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통합과학 맡고 있습니다. 남구원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우리 여하튼간 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대한민국 최고 명문에 들어가게 된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 뭐 제가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 성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제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이렇게 교과 분석을 해놨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들과는 조금 이제 관련이 많이 없죠. 통합과학은 고등과학에서 물화생지를 1대1 대 1대1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의 과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대원외고에서 통합과학은 결코 메인 과목이 될 수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원외고의 성격 그리고 어떤 학제상 사실 이제 통합과학은 내신에서 좀 빨리빨리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는 과목. 근데 이제 지금은 예의가 달라졌죠. 왜? 수능 과목이니까요. 그러니 1학년 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그 잘 배우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원외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의구심을 가질 게 없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산과 염기를 섞는데 음이온의 개수가 이러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 분석하라. 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풀기 위해 뭐 하고 생각해서 이거는 뭐냐가 아니고 우리 친구들 정도면 이렇게 쇼컷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쇼컷을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100% 제가 개발해낸 쇼컷이고 과거 이번 커리도 그렇지만 지난 10년 전부터 수능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쇼컷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최소 인강을 갖다가 오래 해오거나 하지 않은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스킬들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렵게 해서 적용이 될 때 지금 이건 수능 과목 아닐 때입니다. 어떻게 푸실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이기는 편 이온수 지는 편 물 분자하면 뭔 말이야 이러실 겁니다. 공부하고 이를 갖다가 여기에 적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게 될 겁니다. 강의는 이래야 됩니다.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헤매고 우리는 그래야 할 시간이 없어요. 배워내고 할 거 많습니다. 하지만 통합과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이제 수능도 봐야 되니까. 수능까지 생각하십시오. 이런 공부를 내신 때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대원외고 문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온도가 높은 점의 부피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가까지 들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거 이거 일반 다른 학교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이가가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최고점에서 부피가 다르게 가 있는 것도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묽은 황산, 그 다음에 NaOH의 부피 이를 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농도차가 많이 나는 지금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나올 때마다 뭐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려주는 정리 방식입니다. 부피의 비가 다르고 거기에 대해 물 분자수, 이온수 하는 쇼컷들에 대한 분석이 돼 있죠.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내신 과목일 때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대원외고 할 것들 다 하면 됩니다. 인제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고3이 됐을 때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만점을 받아야죠. 여기서 하나라도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올바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리고 구조화해서 머리에 넣어야죠. 그것이 과학입니다. 볼까요? 대원외고 문제입니다. 이것도 쉬운 유형은 아닌데요. 이런 유형들을 일반적으로 얼마나 연습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전사, 유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볼까요? 이게 대원외고 문제입니다. 물론 대원외고가 약간 올해는 유전이 조금 쉬워졌었어요. 근데 원래 대원외고는 이런 걸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는 수능 과목이야. 더 하겠죠. 지금 이 내용은 생투의 수능 평가원 유형 같은 유형들입니다. 전사 번역 과정에서 유전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 정도 문제를 유전에서 내는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세화고나 아니면 보인고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원외고가 있죠. 네.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게 생투의 평가원에 나오는 유형으로 연습을 시키는 그 예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게 지금 여기는요. 생투예요, 여기는.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 생명과학 2입니다. 그냥 대학 과정인 거예요. 2는 그래서 어렵고 강의도 잘 안 열리죠. 근데 이를 유전을 갖다가 결국 여기는 평가원에서 수능 볼 때 킬러가 될 겁니다. 생물 파트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소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화생 복수 전공입니다. 네. 그리고 생투 인강도 오래 했고요. 결국 대원외고의 과학을 갖다가 어떻게 소화를 해주고 내신뿐 아니라 수능까지 이를 잡아줄 수 있느냐, 이 물리입니다. 대원 문제예요.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이거는 물체 운동에 대한 물리 원의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나 통과해서 이런 걸 잘 안 다룹니다. 근데 대원외고는 얘가 문제에 나오죠. 네, 저희 문제에 보면 KNO 모의고사에 거의 똑같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물리 원을 하니까 물리 원을 다루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계속 좀 민망하지만 저 나름 과고 나왔고 물리 올림피아드 금상 출신입니다. 저 화생 복수 전공이고요. 대원외고가 뭘 어떻게 하건 다 열심히 확실히 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똑같을까요? 여기 보면 그림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제가 이 문제 갖다 쓴 건 아닌데요. 물리 원에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과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물리 원 유형을 여기에 맞게 문제를 준비시키고 그러면 이런 게 적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볼까요? 대원 2020년 문제였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 해에 단대국어 물리 내신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단대국어가 통합과학과 물리를 갑자기 같이 했습니다. 제 물리 자료에 그대로 문제가 있죠. 그럼 왜 그대로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수능 특강 내용입니다. EBS. 그 해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갖다 선생님이 문제에 내신 거죠. 보세요. F2분의 F1, F2분의 F1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어야 대원외고에서 내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능 과목입니다. 더더욱이죠. 봐볼까요? 반도체와 다이오드. 이게 순방향, 역방향에서 이건 물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 다이오드 내용이 교과서에는 거의 없어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참고서에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물론 완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은 있는데 근데 네, 이는 어렵게 이 물리 문제를 내는 학교들은 이 수준까지 갑니다. 대원은 이걸 하고 있죠. 누가 대원이 통합과학이 쉽다 했습니까? 대원은 통합과학이 매우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드립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이런 타 학교의 이런 유형들 정도까지도 다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제는 수능이거든요. 네, 수능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식입니다. 대원외고가 유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거의 탑 클래스 난이도고요. 물리도 보면 거의 탑 클래스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 원을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화학은 어렵지만 좀 더 어렵게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중화반만 보여주세요? 이게 나중에 수능의 킬러가 될 겁니다. 왜냐? 통합과학에도 있고 개정된 화학 파트에도 있는 유일한 부분이 산염기와 중화반응입니다.
결국 이를 갖다가 우리가 소화하려면 결국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유형 분석과 쇼컷입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약간 대원이 지구과학은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수능까지 가려면, 왜냐하면 수능에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과거의 기후 분석을 위해 어떤 것들로 가지고 하는가. 결국 이를 아이들에게 내신부터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강의를 들으십시오. 여기는 그냥 저도 제 얘기 좀 넣어봤습니다. 요건 한번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래도 제가 여기서 쌓아온 경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신뢰가 가는 캐릭터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학 때, 물론 이제 내신 때는 엄청 빡셉니다. 근데 이제 방학 때부터 너무 조이는 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방학 때도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완성을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과제장 해설까지도 카페에서 다 제공을 해서 일을 소화하게 하고 있고, 잘 안 되는 거는 언제나 상시 클리닉에서 또 소화할 수 있게 해놨고, 또 우리 저희 연구소 총괄실장님께서 일단 저희는 또 내신에 대원행구를 하니까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방학 때부터 호흡을 맞추고 케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요 일요일 날 개강한 거는 이제 지금 개강하고 3회차로 들어갑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됐죠. 근데 여기 보면 금요일 날 반은 월금 오전에 해서 전범이 끝내는 반이 있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대원외고 반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위에 아마 통사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요때 제가 진행을 해볼까 했지만 일단은 저희 친구들 신입생 예비 소집이 2시더라고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이것도 뭐 끝나고 한 2~3시간 했는데 막 급하게 와서 또 그럼 첫날 좀 아닌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개강일은 한 주 뒤로 미뤄서 1월 10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가서 학교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 주에 저랑 같이 통과 시작해서 방학 동안에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내신 가서 같이 앞으로 고1에서뿐만 아니라 고3 수능 때까지 아이들의 성적을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딴 거 못합니다. 그래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나이에 그닥 그렇게 살 안 붓고 삐쩍 말라 있는 것도 제 삶 자체가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연구하고 수업하고 이 반복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원외고를 위해서는 더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인 우리 아이들 대학에 갈 때까지 과학이라는 과목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 맞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외 아이콘 남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